그 넛지를 읽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. 어느 날 진 해크만이 더스틴 호프만 집에 놀러 간 거예요. 놀러 갔더니 더스틴 호프만이 나 방세 좀 빌려줘 이래. 근데 상식적으로 둘 다 돈이 많은 양반들이잖아요. 근데 거실의 한쪽을 봤더니 저금통들이 쫙 놓여 있더래요. 더스틴 호프만 거실에. 식료품비, 전기세, 돈통에 돈이 가득해. 근데 방세 저금통만 비어 있더라는 거죠. 진 해크만이 물어봤어요. 아니 저렇게 돈이 많은데 그거로 방세 내지. 왜 돈을 빌려? 그랬더니 더스틴 호프만 말이 방세가 없어. 돈은 같은 돈인데 사람들이 용도를 구분하는 거 이것도 되게 재미난 현상인 것 같아요. 그냥 그 심리적 회계, 그러니까 멘탈 어카운팅이라고 하거나 뭐 사이콜로지컬 어카운팅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. 네. 심리적 회계예요.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음속에 장부가 있는 거예요. 회계 장부가 있는 거예요. 우리가 가계부 적는데 막 적다 보면 적자로 막 끝을 맺기 싫잖아요. 네. 그런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.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게 항목별로 있다는 거예요. 같은 소득이어도 사람들은 심리적 장부상 이건 급여소득, 이건 이자소득, 이건 임대소득 이렇게 나눠서 한다는 거예요. 그리고 그 각각의 항목을 손실로 끝맺음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이에요. 더스틴 호프만은 어떤 거예요? 예를 들면 통신비, 뭐 전기료, 뭐 수도료 이런 건 다 뭐예요? 흑자잖아, 흑자. 근데 우리 생각엔 그 돈 조금 모아서 하면 되겠다는데 방세라는 항목은 따로 있다는 거죠. 근데 그거 어떤 항목이든 그거를 적자 상태로 끝맺음하기가 싫어한다. 이런 걸 이제 심리적 회계라고 이제 보통 이제 행동경제에서는 부르는 거죠. 심리적 회계를 마케팅에 좀 활용한 사례가 있나요, 형님? 마케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의외로 많아요. 일단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거기에 힌트를 주는 실험이 있어요. 그 유명한 카너먼과 트버스키죠. 영혼의 듀엣. 저희 같이. 그렇죠. 하이파이브 한번 해주세요. 동의하기 어려워. 뮤지컬 봐야 되겠다. 두 사람이 있어요. 그래서 한 사람은 일주일 전에 티켓을 10만 원짜리 샀어요. 그래서 뮤지컬 보러 집에서 나가는데 티켓이 없는 거예요. 그럼 이 사람이 또 티켓을 10만 원 주고 더 살 거 사서 볼 거냐. 두 번째 사람은 뭐냐면 뮤지컬 봐야지를 결심은 했어요. 그리고 아직 표는 안 사고 현장에서 사려고 10만 원을 딱 준비해서 나가려고 봤는데 그 10만 원이 없어진 거예요. 그럼 A와 B인데 누가 그러면 뮤지컬을 다시 티켓을 살 확률이 높을까? 이걸 실험한 거예요. 미리 티켓 사서 10만 원 샀던 사람과 티켓은 안 샀지만 10만 원 잃어버린 사람. 누구일 것 같냐? 비슷해 보이잖아요? 실험에 따르면 B인 거예요. 심리적 회계 이론으로 이것을 해석하면 A는 이미 문화생활비에 10만 원을 이미 지출한 거예요. 심리적 회계상 그쪽 항목에 이미 지출을 했어요. 또 사면 문화생활비에 20만 원을 지출하게 되는 거예요. 살려고 했으나 어쨌든 10만 원을 잃어버린 사람은 똑같은 것 같지만 이 사람의 머릿속 회계에서는 이거는 돈을 잃어버린 거야. 지출을 안 한 거야. 지출을 안 한 거야. 잃어버렸지만 그 항목의 지출은 안 한 거야. 근데 또 사면 어떻게 돼요? 문화생활비에 10만 원을 지출한 거예요. 이걸 마케팅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? 소비자들이 돈을 쓰는데 그 돈을 쓰는 항목이 어디에 해당한다라고 심리적 회계를 활용하면 비싼 것도 할 수 있겠죠. 예를 들어 핸드폰이 100만 원이다. 근데 그거를 통신기기다라고 심리적 회계 항목에 넣는다 쳐봐요. 전화 걸고 전화 받는데 무슨 100만 원을 써. 비싼 거예요. 그죠? 그걸 예를 들면 문화생활비 항목에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이걸 사면 이런 다양한 걸 즐길 수 있고 이런 다양한 컨텐츠를 볼 수 있고 어떻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? 계정 항목이 심리적으로 뭐가 돼요? 이거는 오락비가 되는 거예요. 그러면 같은 100만 원에도 그건 쉽게 쓸 수 있겠죠. 이렇게 인식상의 카테고리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마케팅적으로 심리적 회계 이론은 무궁무진하게 쓸 수가 있어요. 상품이든 서비스든 카테고라이제이션만 잘 해도 그 돈을 지출하게끔 할 수 있다. 심리적 회계 장부상 어떤 항목으로 들어가게 만드냐에 따라 엄청나게 달라지죠. 거기에 따라 광고 전략을 수립하거나 그렇죠. 네. 그러면 이제 이거를 좀 실생활로 하면 이런 것 같아요. 떡볶이, 오뎅, 식사라고 안 하죠. 간식이라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3, 4시에 먹을 수 있죠. 근데 이거를 저녁 6시에 먹었다고 밥이라고 사람들은 생각 안 하잖아요. 배는 찼어도. 그걸 따르면 3,000원짜리 김밥 10,000원에 팔 수 있는 방법 뭐겠어요? 단순히 끼니를 때는 밥이 아니라 그 파인 다이닝의 요리라고 각인시킬 수 있다면 쓰겠죠. 로봇 김밥이 좀 비싸요. 로봇김밥이 컨셉이 그래요. 굉장히 몸에 좋은 것들로 해서 됐다 크게 해가지고 훌륭한 한 끼인 것. 그러니까 김밥이 비싸더라도 돈을 쓴다. 제대로 된 한 끼다. 식비 항목 중에서도 간식이라면 그 정도는 안 쓸 텐데 식비 항목 중에서 어떤 건강을 위한 정찬이나 정식 개념으로 심리적으로 분류가 된다면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죠.